한 장의 역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가시지 말고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때는 세조 13년으로 1467년 5월 전회령 절제사 이시해가 반역을 모의하고 수령들을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 세조는 호패법을 시행하고 보법 역시 강행하였는데 보법 시행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고 보법의 시행을 미룬 곳이 함길도였습니다. 호패법과 보법의 시행으로 가장 불만이 많았던 이들은 농사를 직접 짓는 양인이나 농민들이 아니라 대토지를 소유한 토호들이었습니다. 반란의 주역이 된 이시해는 함길도의 길주군 출신이었고 이 토호들의 불만이 이시해의 난으로 분출한 것입니다. 이시해의 난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1467년 4월에 함길도 관찰사 오응이라는 자가 함경도 지역의 동정을 중앙조정에 보고한 계문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여기는 학설이 있습니다. 함길도 관찰사 오응은 이런 내용의 계문을 올렸다고 합니다. 훈춘에 사는 여진족 오로토가 경흥에 이르러서 신에게 구하기를 이달 초하룻날에 골간 올적합을 주우런 물가에서 만났는데 올적합이 말하기를 후라토도에 배 13척이 정박해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오응은 지난번에 병조에 알린 바 있는 당포에 출연했던 외선이 온 것으로 생각된다고 하며 저들이 닥치게 되면 모두 해변에 살고 있는 함길도의 백성들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비록 군사들로 하여금 방비하게 한다 하더라도 지탱할 수 없는 형편이고 농사철에 가까운 시기에 교대하여 쉬는 군사들 또한 모두 징발하기가 어렵다고도 합니다. 그렇기에 연해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상황을 엿보아서 가족을 이끌고 도피하게 하고 함길도 절도사 강효문에게 공문을 보내서 경계를 엄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후라토도는 함경도 경흥 앞바다에 있는 작은 섬을 말합니다. 함길도 관찰사 오응은 자신이 직접 확인한 내용도 아니고 어떤 여진족이 한 말을 다른 여진족이 듣고서 자신에게 얘기를 해준 내용이라고 하면서 그 소문을 임금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이런 계문을 보고받은 세조는 교문을 내려서 오응을 꾸짖게 됩니다. 후라토도에 정박한 배가 어떤 근거로 당포에 출연했던 외선이라고 지목하는 것이며 그 배가 경상도의 당포에서 멀리 여러 도를 지나서 그곳에 이르렀을 여지가 없을 것이라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헛되이 날조된 소문을 믿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알려 가족을 이끌고 도피하게 하는 등 민심을 동요하게 했으니 이는 매우 옳지 못한 일이라고 하며 꾸짖었습니다. 이어서 세조는 이 소문을 속히 진정시켜 백성들이 떠들썩하게 들고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절도사 강효문에게도 전하라고 합니다. 결국 세조는 이런 오응의 행태를 괘씸하고 황당하게 여겨 오응에게 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도승지 신면이라는 자를 새로운 함길도 관찰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도승지 신면이 함길도 관찰사로 임명되고 함길도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지나 한 별시위의 부인이 조정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게 됩니다. 참고로 별시위는 조선 전기의 군제인 오위 중 좌위에 속했던 군대 조직입니다. 그 부인은 자신의 남편이 별시위 김귀지라는 자인데 일이 있어 함길도에 갔다가 역마를 함부로 탄 데에 연루되어서 옥에 갇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을 옥에 가둔 사람이 함길도 관찰사 오응과 절도사 강효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응과 강효문이 여러 수령들과 더불어 기생을 데리고 술판을 벌이기를 일삼고 있고 남형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형은 법에 따르지 않고 형벌을 함부로 가하는 것을 일컫는데 세조는 특히 남형에 대한 죄를 결코 지나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함길도에 보낸 새로운 관찰사 신면을 통해서 일의 실상을 조사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사람을 보낼 것인지 묻게 되고 대신들은 별도로 보내는 것이 편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형조 정랑 손욱이라는 자를 천거하였고 세조는 손욱을 불러 함경도에 보내며 교지합니다. 한 지방의 책임을 위임하고 조그마한 허물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 대신을 대우하는 예가 아니며 술판을 벌인 죄는 용서할 만도 하지만 남형의 죄를 지나칠 수 없으니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응은 아직 자신이 함길도 관찰사라고 인지한 채 세조에게 계문을 올리고 절도사 강효문도 계문을 올리게 됩니다. 이번의 보고에서도 오응은 소문의 일부를 사실로 믿고 백성들을 피신시키는 등 허둥대고 있는 반면에 강효문은 헛소문을 퍼뜨린 자들을 색출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잇따라 보고되는 함길도의 흉흉한 소문들에 세조는 신숙주와 한명회 등의 대신들과 함께 의논하게 됩니다. 세조는 결국 함길도가 편안하지 못한 것은 오로지 오응의 조치가 마땅함을 잃어 민심을 동요하게 한 것이니 그를 잡아와서 백성에게 보이는 것이 한결같은 민중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에 세조는 의금부에 명하여 함길도로 가서 오응을 잡아오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한 기록이 한참 뒤에 나오게 되는데 이시해가 민심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부러 소문들을 조작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패법을 시행해서 호적과 군적을 정비하고 보법을 강행하려고 하자 함길도 지역의 토호들의 불만이 고조됐고 그런 상황에 이시해가 민심을 교란하는 술책을 쓰며 민심이 쉽게 동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5월 16일에 이르러서 이시해는 아우 이시합 등과 더불어 반역을 모의하고 먼저 절도사
대소사 강효문을 제거할 계획을 시행하게 됩니다. 강효문이 사통하는 기생을 통하여 강효문이 잠든 틈에 문을 열게 하고 방문이 열리는 즉시 강효문의 목을 베라고 지시한 것입니다. 결국 강효문은 몸을 피했지만 붙잡혀 목이 베었고 이시에의 무리는 그 머리를 뜰의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얼마 안 되어 말라 죽었다고 합니다. 이시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각 관하로 무리를 보내서 목사, 판관, 부사, 군관들을 모조리 죽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시에는 지인 이극지를 조정해 보내서 계문을 세조에게 보내게 됩니다. 예전 강효문과 오응 등이 올린 보고가 헛소문이 아닌 사실이었는데도 강효문이 제대로 손을 쓰지 않았으며 그에 더하여 중앙조정의 대신들과 강효문이 결탁해서 반역을 꾸민 것처럼 보고했습니다. 그렇게 반역을 꾀한 강효문을 길주의 군관들과 회의하여 의견을 모은 뒤에 그들을 잡아 죽였고 아우 이시압으로 하여금 길주 군사 20인을 거느리고 가서 경성 이부 여러 진의 장수들도 잡아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타 죄인들을 옥에 가두고 임금께서 하문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말입니다. 그리하여 약 4개월의 시간이 걸려 종결된 이시에의 난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세조는 늦은 밤까지 이시에 등의 반역자들을 토벌할 계획을 은밀하게 논의하게 됩니다. 향후 관군과 이시에의 반란군이 벌이는 대결에 대한 이야기와 이시에의 난을 계기로 영향을 받게 된 조정의 이야기는 다른 역사의 장에서 계속됩니다. 구독 해주실 거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